내란 속에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니까 계엄을 실행한 군들도 몽땅 다 거짓말에 입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을 실행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계엄 포고령에 따른 국회를 통제하라라는 것은 당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보여주고 그대로 실행토록 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참의장 김명수도 이 자리에서 북풍이라든가 외환 유치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겠다. 그런 일이 없었다. 외환이라는 용어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 도발 관련한 중요한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니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북풍유도로 의심되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부대 1, 2 항공여단 소속 아파치 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 8회가량을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이렇게 북풍유도로 의심하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는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는 것과 다르게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평시와 비행 항로가 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비행한 조종사들이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통상 2 내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북한 어선도 훤히 다 보일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하는 것은 전시 비축 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투입된 헬기들 NLL 따라서 연평도를 거쳐서 백령도를 찍고 돌아갔고 백령도에서 북한을 향해서 20분 정도 비행하고 왔다고 합니다. PPT 두 번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지휘관 주관의 임무회의에서 실제 항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합니다. 주로 낮에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 정찰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도 이상하니까.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니 북풍몰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대화를 자주 나누면서 회의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정상적이지 않은 비행을 하다가 피격되거나 추락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풍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당시에 의심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에 혼란을 가져온 것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란 수괴와 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합참의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엄정히 조사를 하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에 군이 혼선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하는 것이 성찰하는 답변이거늘 오히려 거꾸로 국힘의 여당 의원과 입을 맞추고 야당 의원을 희란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내란 이후에 전혀 자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엄중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임무는 2024년 5월에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각별히 기밀 유지에 신경을 썼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작전 계획이나 항로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호 전파하고 즉시 파쇄를 강조했다고 하니 북풍유도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합참의장이 얘기한 대로 이 지휘관의 판단 결심 영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낯뜨겁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를 야기해놓고 국방부는 조속히 NLL 따라서 비행한 헬기의 위치 추적 체계 기록과 MCRC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의 모니터링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사기관은 위협 비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